이렇게 가동 영역이 넓다는 것은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경우에는 더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어깨에도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3명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인 어깨. 다양한 회전이 가능한 곳이죠. 때문에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 관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깨의 회전근 파열과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셔서 더욱 건강한 어깨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나와주셨고요. 오랜만에 김진영 씨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강의를 갔더니 50대, 60대 여성분들 교육을 했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 사실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막 돌리시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어깨가 아파서 어깨 운동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어깨 얘기를 하는 방송이 있어서 유명한 원장님이랑 저 방송 녹화하니까 네, 물어보시라고 궁금한 거 네,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사실 미션을 안고 왔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1년 만에 오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환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깨가 항상 아픈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좀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치료하고 가세요.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어깨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염. 원장님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어깨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백매무늬 불혈견이라고 여기 모형이 있는데요. 이게 어깨 관절의 모형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얘기하는 엉덩이 관절의 모형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엉덩이 관절은 이렇게 꽉 구속이 돼 있죠. 구속이 돼 있어서 운동은 한 방향으로 하나밖에 못 해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볼, 소켓 조인트 요거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 아니면 높은 데서 절벽에서 추락사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체조 선수들이나 막 유연성 있게 다리를 찢으니까 조금 넓지.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할 때 크게 뭐 이렇게 다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은 굉장히 구속력이 없죠. 모형에서 보듯이. 이 책에는 쉘로우하다고 나와 있는데 얕아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조 선수 아니어도 누구나 다 팔을 찢을 수 있어요. 못 찢는 게 바로 50견이고 누구나 다 찢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동 영역이 넓다는 것은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팔을 올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회전근이거든요. 이 회전근 파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 속에 있는 제 손가락 같은 이게 파열되는 게 회전근 파열이에요. 그리고 뭐 관절염은 그러니까 어깨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이 복잡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사람이 팔을 들어올릴 때 여기서만 이렇게 들어올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 올리면 모형에서 보다시피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120도까지 돌아가 주고 그다음에 우리 등에 넓적뼈 날개뼈라고 하죠. 등 뒤에서 이렇게 팔 움직일 때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 거. 이 뼈가 20도 30도, 40도를 회전시켜 주어서 팔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병이 또 다양하게 많죠.
복잡한 부위네요. 우리 관절염하면 무릎부터 그러니까요. 얘기를 좀 하잖아요. 관절하면 무릎이고 사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좀 조금 불편한 느낌으로 그냥 살아도 그냥 무방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 죽을 병 아니면 사실은 관리를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가 꼭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깨 관절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리와 이 다리를 하지로 보통 얘기하고 이제 팔 쪽 어깨까지 상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장애 등급표를 보시면 네. 같은 절단장애 부위가 같아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의 차이점 있을 수 있는 게 팔을 쓰지 못하면 도구의 인간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죠.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이 동물과 차이나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종이니까 당연히 어깨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 어깨 통증을 뭐 안 느껴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 지금도 어깨가 좀 아픈 상황인데요. 이게 그 병원 가기 전에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가 진단이나 왜 아픈 것일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명확하게 이제 무릎은 간단하게 하면 쭈그리오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 있겠지만 어깨는 뭐 교과서로 나와 있는 테스트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병원 이제 회전근 파열은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 회전근이 이게 모형 가족이 잘했는데 여기 보시면 야구공으로 잡듯이 이렇게 어깨 뼈를 잡으면 위에 있는 게 극상근이거든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앞뒤로 또 근육이 있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이게 제일 많이 끊어져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등에 있는 이 뼈, 이 팔의 이 수평면이 몸하고 30도 각도가 져 있어요. 어깨를 180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이게 180도라고 0도라고 각도를 졌을 때 이렇게 30도 전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극상근 손상이 있나 알아볼 때는 팔을 30도 앞으로 이게 수평면 이걸 0도로 기준점 잡고요. 30도를 앞으로 내밀면 이게 정렬이 되죠. 요 근육의 평면으로 네. 좀 전문적이지만 좀 상상을 해보세요. 네. 정형외과는 상상의 산물이니까. 그러면 30도 정렬이 되고 거기서 30도? 이 근육만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엠프티 캔 테스트인데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돌리고 네. 위로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이건 회전근, 그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원장님 물론 본인이 다친 거를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통증이 좀 있다가 조금 지속되다가 사라졌다면 이거는 괜찮다고 봐도 무방한 건지요? 통증이 제 경험으로 보면 통증이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대단한 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염좌, 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외상에 의해서 구조물이 파손될 정도로 다쳤으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서 꼭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회전근 파열하고 어깨 관절염 모두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회전근 파열 자체가 퇴행성 변화,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회전근 파열이 10대, 20대에서 발생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없어요. 17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45세에서 65세 사이 그 나이대에 뭐 어깨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렇게 다친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근 파열은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네, 오늘 토크닥터 토닥은 이 어깨 질환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관절염을 주제로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어깨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 파열의 원인과 증상 이렇게 길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 그 어깨 아프신 분들은 호소하시는 게 그냥 거의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그 어깨에 통증이 먼저 선행하고 특히 나이트 페인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긴 한데 야간에 많이 아파하십니다. 잠을 어깨 아픈 쪽으로 잘 수가 없어서 깨었다. 이런 호소하시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 어깨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길게 써 있을 뿐이지
대단한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퇴행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 파열은 퇴행성이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파열까지는 아니고 그거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이 견봉이라는 뼈의 형태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거는 여기 아까 모형을 보시면 이게 견봉인데 지금 모형 보시면 견봉이 비교적 수평이에요.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다면 좁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선행 요인이 되는 거죠. 회전근 파열. 젊은 경우에 좀 올 수 있긴 한데 일반 보편 타당한 경우를 얘기하면 45세와 65세 사이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친 다음에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빠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빠졌다거나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빠진 것 때문에 반복성 탈구로 수술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힘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찢어져 버려요. 어깨가 빠지면서.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올릴 때 당연히 어깨 뚝 소리가 나면서 대부분 손상이 오는 거죠. 다음 우리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사진 한 장 보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파열이 봉합 가능할 때라고 써왔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아 이분은 거의 파열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견봉이라는 뼈와 이 밑에 상완골의 간격이 좁아져 있죠.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 골극, 이게 골극,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타 병원에서 뼈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해요. 그럼 대부분 이 뼈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모형의 견봉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자라나 있는 것처럼 보여죠. 사실은 뼈가 자라난 건 맞지만 이게 원래 인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대가 있던 자리가 골화가 된 거예요. 마찰이 하도 심하니까 이게 마찰이 심해 버리니까 골화로 변한 거지. 유시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이제 인대가 뼈로 변신한 건데 환자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뼈가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봉합할 때 같이 잘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MRI 사진을 보면 같은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채워져 있어야 하는 힘줄이 없죠. 여기까지 딸려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겨서 봉합을 해야죠. 근데 무조건 다 봉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진으로 봉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옆에 측면 사진으로 합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은 삼각형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Y자예요. 예. 영어의 Y자이기 때문에 Y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어의 Y자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감자탕 드셔보셨죠? 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막 발라져 있잖아요. 꽉꽉 채워져 있어야 좋은 감자탕인데 여기 앞뒤로는 잘 채워져 있는데 위는 어떻습니까? 반만 채워놨죠? 네. 나쁜 거죠. 이게 파열되면 녹아요. 이게 실제적인 근육이고 이건 이제 지방으로 변성되는 거예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마블링이 생겨요. 소고기, 소 막 우리에 가둬놓으면 지방이 덕지덕지 껴서 맛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봉합할 수도 있겠다 해서 봉합을 하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채워져 있죠. 이게 이제 당겨서 꿰맨 거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이중 봉합법으로 수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하는 걸 보시면 이제 어깨 이제 영상인데 이게 바로 파열돼 있는 빈 곳이에요. 여기까지 딸려갔죠. 이 빈 곳, 이 빈 곳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이 빈 곳을 당겨서 그러면 이게 앵커 나사못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이제 관절이 보이는 거죠. 원래 보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열린 거고 지금 이제 실을 꿰매고 있는 거고요. 관절이 열려 있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질 급하면 못 해요, 수술이. 좀 calm down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를 깎는 거죠. 이 데딜로에 이용해서 천장을 넓혀줘야 우리가 이게 꿰매 놓으면 다가 아니고 넓혀줘야 이제 부딪히는 게 덜 할 테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어깨 관절염도 증상은 똑같아요. 다만 어깨에서는 이제 관절염이니까 당연히 50세 이상에서 생기겠고 당연히 체중이 부하가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무릎이나 엉덩이는 체중으로 눌러주지만 어깨는 공중에 떠 있는 이제 조인트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무릎이나 어깨보다는 좀 드물긴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생긴 이유가 무릎하고 엉덩이보다는 연골층이 얇아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좀 유전적인 영향도 있대요. 이건 뭐 부모님 따라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또 다치면 생기고 무거운 막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니까 생기겠죠. 안 됐지만 여성에서 좀 후발을 하는 경향이 있고
증상은 비슷해요. 어깨는 모든 증상은 비슷해요.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보편 타당한 증상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까하고 틀리게 이 견봉이라는 뼈와 이 상완골이라는 뼈의 간격이 유지는 돼요. 비교적 위로 달라붙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여기 관절 간격이 완전히 뭉개져 있죠. 이렇게. 그러네. 이 어깨 관절염은 이 접촉 포스가 세야 생기는 거예요. 접촉 포스가.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득사한 건 멀쩡해요. 이게 멀쩡해야 접촉 포스가 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관절염이 있다 하면 이제 힘줄은 멀쩡하겠구나. 네. 이렇게 물론 퇴행성 변화는 있겠지만 멀쩡하겠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관절만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을 합니다. 예전에는 다 했어요. 안쪽까지 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반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 해버렸더니 그 회전근 파열이 진행하는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될 때 아까처럼 간편하게 전에 했던 수술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병원에 가면 두 질환의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어깨 관절염은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워낙에 이렇게 확연하게 엑스레이 보니까.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마다 틀리지만 처음부터 MRI를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희 병원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서 근육 파열 여부를 보고 초음파에서 전층 파열인지 부분층 파열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층 파열일 경우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MRI 촬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치료법이나 뭐 약간 우회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파열은 충분히 수술 아니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수술도 뭐 이제 환자분들이 구멍만 뚫고 한다니까 막 시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고 하던데요. 네. 시술로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전층 파열일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혀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염제를 먹고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경우에는 더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4, 5년, 5, 6년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층 파열로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되시면 수술 접근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어깨 관절경은 수술을 하시고 근육을 봉합하는 거라 이게 보조기를 오래 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꼭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때 겨울에 많이들 오시죠. 원장님 그렇다면 이 치료가 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뭐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좀 하는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어깨 회전근 파열을 전층 파열일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다시 봉합해서 그 열려있던 관절 주머니를 막는 거죠. 네. 일단 막힌 게 확인됐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회전근 파열은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예방이 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네. 어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새로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그 항상 자세를 바로 하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는 그 어깨 뼈 같은 거 쇄골 부러졌을 때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경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쭈구덩하게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응? 건들거리는 애들 이렇게 다니지 말라. 이게 어깨를 이렇게 펴면 이게 자세가 좋아지면서 견봉 관절이 넓어집니다. 이 뼈가 이렇게 쭈구덩하게 다니면 이렇게 다니니까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딱 피면 어깨를 피면 간격이 넓어져요. 어깨 건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오버헤드 액티비티 책에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팔을 위로 올리지 말라고. 네. 스포츠 활동할 때 빼고는 집에서 이제 자주 쓰는 물건 같은 거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자주 쓰는 물건들 찬장에 있는 거 높이 드시 마시란 말이에요. 다 내려놔요. 양념그릇 같은 거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작업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공장 요새 해외 유명한 자동차 공장 다큐 보면 네.
예전에는 이렇게 차 조립 라인에 차가 지나가면 밑바닥에 내려가서 막 나사조이고 그래요. 건강에 좋을 수가 없어요. 팔을 위로 올리니까. 지금 요즘 최신 공장은 차가 옆으로 눕혀져요. 그리고 이제 팔을 높이 안 들죠. 이렇게 나사를 박는 거예요. 인체 공학적으로 바뀐 거죠. 다 작업 환경, 그 벌써 예방하려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해서 바꾼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팔을 막 위로 어거지로 올리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무서운 질환이구나 이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작업 환경을 좀 바꿔야지. 사무실도 그렇고 당장 가서 엄마 그 주방 작업 환경을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사실 보면 어깨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닐 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질환과 관련한 당부 말씀 해주시죠. 어깨 관절도 하나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아껴 쓰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자세로 생활하시고 조금씩 손상이 갔을 때 미리미리 치료하시어 길어진 인생에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어깨 참 많은 일을 하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통증을 경험하지만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넘겨버리는 경우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깨를 아껴 쓰고 잘 써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어서 어깨 관절에 좋은 스트레칭, 건강업 운동 영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용훈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양 무릎은 어깨 넓이, 양 손과 어깨는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엎드려줍니다. 등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로 말아 올려줍니다. 다시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가슴을 열어주시고 10초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등을 말아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등이 최대한 말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시 등을 편 상태에서 등이 말리지 않게 10초간 호흡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넓이로 서주시고 양 골반은 그대로 접혀준 상태에서 가슴이 말리지 않게 정면을 향해 그대로 펴주시고 양손은 지면과 평행되게 나란히 올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슴이 회전할 수 있게 끝까지 돌려줍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마찬가지 시선은 손끝을 향할 수 있게 왼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그대로 시선 향해서 하나, 둘, 셋. 다시 왼쪽.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가슴이 다시 말리지 않게 정면을 향해서 최대한 펴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이렇게 어깨 건강을 위한 동작까지 배워봤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